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들 차트 말고 선형 차트, 즉 라인 차트에도 숨은 해답이 다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딩뷰 차트나 아니면 각 거래소 차트를 보면 다 이렇게 캔들로 돼 있죠. 이건 이제 재패니즈 캔들이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차트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보통은 이제 캔들로 뭐 꼬리, 시가, 종가, 그다음에 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가 어디냐, 뭐 이게 저점이 어디냐, 몸통이 어디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점, 저점 파악을 하고 마켓 스트럭처도 파악을 하죠. 예, 그런데 이거를 라인 차트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기 캔들 뭐 이렇게 보면은 봉 차트, 캔들, 할로우 캔들 뭐 많죠? 종류가 라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너무 멀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더로서 이제 4시간 기준으로 보통 기준 그 구조를 파악을 하죠. 네. 그래서 4시간 차트를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줄여서 보면 차트가 고점 저점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여기가 고점이죠. 그 다음에 저점. 얘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계속 상방이에요. 상방 중에 이제 눌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깼죠.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서 마지막 어디를 돌파해야 상승이라고 보여지나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겠죠. 그 전까지는 아직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돌파하고 저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올라오면서 저점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깨지기 전까지는 얘가 유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캔들만 보면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선형 차트에는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그 이제 봉우리라고 하죠. 예, 변곡점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형 차트를 잘 보시면 지지 저항도 물론 그려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켓 스트럭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저점이라고 선형 차트에서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 저점으로 있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고점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켓 스트럭처 범위 잠깐만요. 예, 여기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보나치를 이렇게 긋건 이렇게 긋건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피보나치를 위에서 아래로 그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으면 그럼 방향이 하방이기 때문에 0.5 위에 올라오면 매도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상방일 때는 0.5 아래에서 그러니까 싼 구역에서 제가 맨날 싸 비싸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싼 구역에서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 비싼 구역에서는 매도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차트가 100%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0.5 위에 올라왔을 때 작은 차트 들어가지고 만약에 타점을 잡았다. 좀 오랜 기간 횡보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한 번 더 깨면서 낮췄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낮추면서 저점이 여기가 형성이 됐죠. 네, 그죠? 네, 저점이 여기가 나왔고 그 다음 고점이 여기겠죠? 네, 여기서 피보나치를 다시 긋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로 맞춰도 되고 얘로 맞춰도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따로 기준이 있죠. 프랙탈 기준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구조 파악만 잘 하셔도요. 선형 차트만 잘 활용을 하셔도 이 구조 파악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지금 가장 최근의 차트입니다. 고점, 저점, 고점이 있었죠. 그럼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상승이에요, 상승. 그러면 피보나치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야겠죠, 그죠? 아래에서부터. 그래서 이 선형 차트와 피보나치 도구 두 개만 활용을 잘 해도 0.5 아래에서 나는 매수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면 여기가 이쯤이죠. 8월 14일 정도네요. 아래로 깨고 내려와 버렸죠. 그럼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눈대중으로만 봐도 고점, 저점, 고점, 저점, 뭐 고점 얘를 깼으니까 다시 저점, 고점, 저점 얘를 못 깼죠? 고점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마켓 스트럭처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방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뭐만 잡아야 돼요? 포지션을 숏만 잡아야겠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추세선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 찍어 놨죠. 예,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차트 자체에서 지지 저항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왜? 고점 저점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항대였잖아요. 이렇게 일단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고점도 그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겹치는 라인을 일단 박스를 치지 못하겠다고 하면 선이라도 그어 보시면 돼요. 뭐 여기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닿는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곧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쳐볼 수가 있겠죠. 예. 일단은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지 저항을 그을 수 있는 거는 가장 최근 차트를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여기에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어. 그 왼쪽으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는 거예요. 예. 늘려서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1시간 차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미세 조정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얘가 뚫리니까 저항이 됐네. 그 다음에 이쪽 위쪽에 다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애매할 때는 일단 놔두세요. 네, 일단은 중간에 있는 공간 너무 박스를 많이 치면 내가 매매하는 범위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캔들 차트로 바꿉니다. 여기서 다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그리고 어저께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1시간 캔들의 꼬리 부분만 내가 잘 파악을 해도 지지 저항 유동성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박스를 선형 차트에서 일단 그려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쯤 부분이 지지 저항이 나왔던 부분이야. 근데 여기 가장 고점을 나는 지지 저항으로 잡을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와리가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차트 여기서만 봤으면 지지가 여기였겠죠? 그죠? 그럼 내려와서 지지를 한번 받았고 뚫리니까 저항으로 바뀐 거고, 그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붕 뜬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살짝 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내가 돌파가 나왔네 롱으로 들어갔다가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와리가리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예,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에 예전에 그렸던 라인인데 와서 부딪히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선형 차트에서 범위를 그려 놓는 겁니다. 그려 놓고 이쯤이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러면 캔들 꼬리와 몸통으로 라인 긋는 거 알려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어디였나 잘 찾아보는 거예요. 왼쪽 차트와 비교를 해보든지 아니면 이쪽에 또 저항대가 하나 있었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꼬리가 거의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려놓고 그러면 얘를 연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와서 부딪힙니다. 꼭 한번 차트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SR 플립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바뀌고 이제 공수 교대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몸통과 꼬리가 가장 가까운 부분 부딪히죠. 이런데 올라오더라도 한 번씩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가까운 지지가 어딘가요? 네, 여기가 되겠죠. 먼 꼬리와 몸통. 그럼 이 캔들의 꼬리 부분이 지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를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나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 나는 지금 당장 요만큼 매매를 할 건데 어디를 지지 라인으로 잡아야 되나?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차트를 참고를 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이 부근의 매물대, 내가 이 박스도 당장 바로 못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형 차트로 바꿔보세요. 네, 선형 차트. 외국 사람들은 선형 차트도 아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프랙탈 그 마켓 스트럭처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선형 차트 안에 나타나는 고점과 저점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정회원분들 대상으로만 저희가 그 프랙탈 스트럭처 구조 파악하는 기준, 정확한 기준이 있죠. 예, 그거를 영상 차트 교육 한 거 있죠. 예, 그거 정회원분들한테 나눠드리는데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설명란에 달아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매니저님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센덱스 거래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프랙탈 스트럭처 보조지표도 만들어놨죠. 자동으로 구조 파악하게 나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챌린지 그걸 해가지고 단타 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세선과 이런 박스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랙탈로 기본적인 구조 잡는 방법, 이런 것들 기초적으로 다 종합해가지고 5분봉 단타까지 그렇게 해서 챌린지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시드를 계속 업 시켜 나갈 수 있게 방법을 강구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